오늘은 국내 골판지 시장의 핵심 기업이죠. 아세아 제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골판지 원지랑 상자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네, 아세아 제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판지 상자의 핵심 원재료 있잖아요. 네네, 원재료. 골판지 원지, 그걸 생산하는 게 주력이고요. 매출의 한 절반 이상, 52%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자 겉면 만드는 표면지나 물결무늬 골심지 같은 거요. 그리고 석고보드용 원지 같은 좀 특수한 산업용지도 만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골판지 산업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아무나 쉽게 들어오긴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장치 산업이라서요.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주 원료가 폐지거든요. 아, 폐지. 네, 그래서 국내외 폐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좀 출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럼 다른 사업 부문은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원지를 가지고 실제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포장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한 47% 정도 되고요. 이건 기업 고객들 주문 받아서 맞춤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아세아 제지가. 시장 점유율로 보면 원지 시장에서는 한 17%, 그래서 2위고요. 상자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한 13%로 2위입니다. 아, 둘 다 2위. 그럼 1위는요? 1위는 테림 쪽입니다. 테림 페이퍼랑 테림 포장이 각각 원지, 상자 시장 1위고요. 뭐랄까 소수 기업들이 딱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장 지위 말고 아세아 제주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 그런 게 있을까요? 원지 생산, 아세아 제지, 경산 제지, 그리고 최종 상자 만드는 회사, 제일산업 등까지 이 전 과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실제로 경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까 그 원재료인 폐지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출 원가에서 폐지 같은 원재료 비중이 거의 60%에 달하거든요. 꽤 높네요. 그렇죠. 근데 폐지 가격이 막 오르거나 내려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생산하는 구조 덕분에 경쟁사들보다는 원가 관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수익성의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체 열병합 발전소도 운영해서 에너지 비용까지 줄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원가 경쟁력이 상당하겠네요. 그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대규모 투자인 청주 신공장 증설입니다. 이게 원지 공장이 아니고요. 골판지 상자 공장입니다. 아, 상자 공장이요? 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서 2026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요. 이게 닫으면 연간 한 1,870억 원 정도, 그 정도 신규 매출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27% 정도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와, 27%면 엄청나네요. 근데 위치가 청주라는 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국토 중앙이니까. 맞습니다. 전국 물류 대응에 아주 유리한 위치고요. 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생산 효율성도 크게 높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는 단순히 생산량 늘리는 것 이상으로요. 스티로폼 대체제라든가 신선식품 배송용 콜드체인 포장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환경 포장재 수요 증가에 미리 대응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아,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석고원지도 있고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할 때 잘 견디는 특수 원지, 스티로폼 대신 쓰는 보냉박스, 또 나무 대신 쓰는 종이 팔레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받아서 스마트 생태공장이라고 공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재활용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생산 공정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 실적이나 이슈는 좀 어떤가요?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가 많아서요. 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게 한 3년 전보다 20%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폐지 가격 상승이 원가에는 부담이지만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반기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쇼핑 시즌 영향으로 폐지 가격은 계속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하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24년에는 순이익이 좀 줄었었는데도 배당을 오히려 늘려서 주주 환원율이 82%나 됐어요. 82%요?
번 것보다 더 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본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25년 7월에는 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도 결정했고 분기 배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재원을 확보하려고 500억 넘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배당 가능한 돈을 더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폐지 가격 변동성입니다.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니까요. 또 경기에 좀 민감한 내수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청주 신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단기적인 재무 부담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현재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한 6배 수준입니다. 이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동종업계 평균이 보통 한 8배에서 12배 정도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아세아제지는 그 수직 계열화와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청주 신공장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환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주 신공장 가동 조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또 원가 상승 압력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반영해서 수익성을 잘 지켜내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 시장이 커지는 큰 흐름 속에서 아세아제재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